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서울과기대 수리논술 기출문제죠. 그래서 오전에 봤던 문제, 대문항 2번, 문제 2번에 딸려있는 문제 3개 해서 과기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유형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가 이제 3개가 나오잖아. 대문항 1, 대문항 2, 대문항 3이 나오는데 대문항 1은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각 여러분이 수능 문제 풀듯이 그냥 하나씩 풀면 되고 대문항 2하고 대문항 3 얘네는 그냥 연계성이 있죠. 연계성이 있다는 건 장점은 뭐야? 앞 단계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단점은 1단계에서 일단 답이 삑사리가 나버리면 2, 3단계에서 일단 정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산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한다. 그 다음 과기대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이제 거의 출제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딱 봤을 때 이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을 거예요. 받지 않을 텐데 대신 답안지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조금 더 충실하게 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 문제들은 다 충분히 읽어봤을 거예요. 자,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이 일단 좌표가 표시가 돼 있고요. 점 P는 X축의 점이고요. 그럴 때 문제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2-1번 문제. 근데 이제 제시문 나를 보면 점 P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점이다. 최소로 만드는 점이다. 라고 일단 나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2-1번을 보면 바로 뭘 물어보냐면 점 P의 X좌표를 구해봐라. 점 P의 X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P의 X좌표를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대칭이동을 이용한 선분의 길이의 최소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때 뭘 배우셨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다. 두 개의 점은 고정되어 있고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을 때 P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P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 꺾여있는 직선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잖아. 그냥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죠. 얘를 대칭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어떻게 돼? 합동이 되면서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삼각형의 얘들아 기본 원리에 따라서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요걸 우리가 A라고 한다고 얘를 A-라고 한다면 A-에서 이 점까지 직선으로 하는 거리가 최소값이구나. 이걸 우리가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럼 이제 2-1번을 보죠. 근데 2-1번은 약간 문제에 오해 소지는 좀 있어요. 약간 어떤 오해 소지가 있냐면 생각해봐. 요 세 개를 더해서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런데 일단 가만히 보니까 좌표가 주어져 있고 좌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A에서 B까지 요 길이는 과연 고정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게 상수로 나오지 않고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저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건 T 값에 따라서 저 길이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길이도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얘하고 얘는 제가 1학년 때 배운 건데요.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켜서 직선거리로 하면 최소가 될 텐데 과연 이 길이가 그때도 과연 최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못 풀어. 고등학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양대라든가 다른 학교 문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변하는 변수들이 많을 때 변하는 것들이 2개 이상씩 나올 때에는 하나는 고정된 것으로 보자. 하나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자. 즉 T값에 따라 A하고 B의 위치가 바뀌겠지만 어찌됐건 T로 좌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A, B의 길이가 고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t값이 어찌됐건 정해지면 이 길이는 결정될 거야. 대신 p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좌표가 결정되면 얘는 직선거리니까 뭐 어찌되었건 쟤는 그냥 상수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답안지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ABP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AP 더하기 BP 가 최소이어야 한다. 즉 A에서 B까지는 상수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지 보시고서 아 이렇게 쓰면 그냥 만점을 받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요약된 답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다라고 느끼면 최대한 문제지의 해설처럼 서술을 하셔야지 그냥 답지에 나온 거 요 정도만 적어주면 내가 점수를 다 받겠구나.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니까 그냥 자기가 잘 서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해서 얘들아 최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뭐 A를 그냥 대칭할까요? 얘보단 얘가 간단하니까 A를 X축에 대칭하겠죠.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자 얘를 대칭했어 얘들아. A-가 될 거고요. 그럼 A-의 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 가고요. Y좌표가 보호가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A에서 B까지의 거리 더하기 그 다음 B에서 P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누구보다 A-에서 B까지 직선을 하는 거리 요 길이보다 즉 뭐죠? A-P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삼각형이라면 크죠. 근데 얘들아 삼각형이다. 대칭했을 때 얘들아 이 세 개의 점이 일직선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등호 붙여주는 게 맞고요. 그럼 결국 얘들아 요때가 바로 얘들아 점 P가 가장 둘레 길이를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이구나. 점 P는 직선 A-P의 X절편이어야 한다. 요때가 최소가 되고 여기 요 점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P구나. 근데 문제에서 P점의 X좌표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선 A-P를 구해서 걔의 X절편을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직선을 구하러 가면 되겠죠. 직선 P가 아니구나. B라고 할게요 그냥. 자, 직선 A-B를 구하러 갈 거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자, X좌표에서 X좌표를 빼겠죠. 그러면 9t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겠죠. 3루트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니까 그 다음 지나가는 점은 얘들아 B보다는 A-가 간단하죠. 직선 A-B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조금 정리해보면 8t고요. 4루트t니까 84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얘들아 X절편을 구하는 거잖아.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을 대입하겠죠. 따라서 얘들아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다 Y에다 얘들아 0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점 P의 X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3t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 따라서 뭐 채점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이거 시험으로 보게 되면 응시한 아이들, 이걸 푼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까탈스러운 사람들한테 이건 감점이죠. 물어본 건 정확하게 뭘 물어봤죠? 전피의 X좌표를 물어봤어. 전피의 좌표를 물어보지 않고요. 전피의 X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정확하게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전피의 X좌표는 3t이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볍게 얘들아 2-1번을 해결할 수 있고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채점식을 보면 여기까지 구한 거 이게 뭐 4점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거 이게 4점. 이렇게 해서 얘들아 8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일단 답지에 서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고득점가 완전하게 8점을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식은 잠깐만 기억하자. 지울 건데 잠깐만 기억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죠. 자, 2-2번을 보면 요번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루트 x 위에 점 a, b 그냥 계속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선을 그어봐. 오케이. 선생님 같으면 답지에 답안지에 일단 이 그림은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은 그려서 접선 L1, 접선 L2 이렇게 접선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 접선을 표시할 것 같고 그 다음 그림도 얘들아 어찌되었건 지금 최소인 상황이 얘들아 점피였잖아. 최소인 상황이 점피였으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얘들아 뭐라고 돼 있냐면 L1과 L2의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해줘라고 돼 있고 요 점이네요. 자, 그걸 Q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각 P, Q, O 요각이네요. P, Q, O점. 원점하고 연결했네. 요가 각 PQ 저 각의 얘들아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탄젠트를 얘들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를 식으로 표현해 줄래?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보죠. 일단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접선 구할 수 있을까?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접선 구할 수 있을까? 접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접선과 접선을 구해서 점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 Q의 좌표, 점 P의 좌표는 이미 결정됐죠. 그 다음에 원점, 어찌됐건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요. 그때 끼인 각에 대해서 얘들아 탄젠트를 물어봤으니까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 탄젠트의 정의를 쓸 것인지는 처음에 접근할 땐 모르죠. 모르고 일단 시키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주어진 무리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니까 자, 일단 미분해서 얘들아 도함수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접선 L1부터 구하면 되겠죠? 접선 L1은 자, 기울기는 얘들아 T 대입하면 되니까 T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Y는 1루트 T분의 1 지나가는 점은 얘들아 T, 루트 T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접선 L2 접선 L2는 Y는 자 도함수에다가 9t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9t 대입하면 6 루트 T분의 1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접점 x-9t 더하기 3 루트 T 2다. 자, 도함수가 하고 그 다음에 접선 얘들아 일단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선 L1과 L2를 연립하면
자, 연립하게 되면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학생이라면 답안지에 이렇게 서술할 거라고 난 기준을 잡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하고 얘들아 연립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답안지에서 이 다음에 얘들아 풀이 과정을 산수까지 다 적으신 건 시간 낭비고 답안지만 길어지고 전혀 쓸데없죠. 그냥 내가 연립해서 식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뭐 양변에 6 루트t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서 x좌표 9에 내시겠죠. 그 과정은 얘들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습장에 여러분이 하셔서 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일단 구하게 되면 점 Q의 x좌표인가요? 그냥 좌표로 갈까? 점 Q의 좌표. 이거 얘들아 연립해서 x는 나오고 구하면 3t가 나올 거고요. 3t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어차피 교점이니까 아무데나 얘들아 대입해도 얘들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올 테니까 3t를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 루트 t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채점지에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얘들아 12점짜리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4점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부분은 1도 없죠. 어려운 부분은 1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음미해 보는 거죠. 점 Q의 좌표가 3t, 그 다음에 2 루트 t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딱 보는 순간 뭐야? 점 Q의 x좌표 3t, 점 P의 x좌표 3t. 뭐야 이거? 직선 PQ는 x축에 대해서 수직이구나. 이게 x축에 대해서 수직이구나. 그렇다면 뭐야 그냥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쓰면 되겠네. 탄젠트의 정의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귀찮으니까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각 P, Q, O였나요? 보통 얘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세타라고 쓸 텐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2-3번 보면 세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피하는 게 좋겠죠. 결국 얘들아 각 주어진 각을 얘들아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탄젠트 알파였고요. 자,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얘들아. 요거 얘들아 우리가 알파라고 놨어. 요거 알파라고 놨으니까 얘들아 탄젠트 알파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겠죠. PQ분의 뭐가 될까요? OP인가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P에서 Q까지는 얘들아 점 Q의 Y좌표죠. 그 다음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는 점 P의 X좌표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탄젠트 알파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여기에 왜 8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에 왜 8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아마 이렇게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답을 음미해서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저걸 읽어내지 못했어.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직선 OQ와 그 다음에 뭐야? 직선 뭐죠? PQ. 두 직선 이름 뭐야? 각의 크기. 이게 사이각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어차피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못 구하거든. 이게 축과에다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들아 답을 음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가볍게 얘들아 일단 직각삼각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2-2번 문제가 12점짜리 문제였고 사실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3번. 2-3번에 자, 이번엔 얘들아 문제에서 각 A, P, B를 세트를 하자. 뭐야?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림이 조금 복잡해. 이렇게 할게. 자, 요 각을 얘들아 세트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각을요? 요 각을.
자, 요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저 각을 세타라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얘들아, 세타에 대해서 정보를 줬죠. 어떤 정보를 줬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죠? 역수네? 사실 얘들아, 요 정도는 그냥 바로 보이시죠? 역수의 합이 얼마라고요? 얘들아, 역수의 합이 3분의 10이 나오면 3하고 3분의 1이겠죠. 물론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암산은 되죠. 암산은 되거든. 역수끼리 더해서 3분의 10이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3. 그럼 얘는 3분의 1. 만약 네가 3분의 1? 그럼 너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바로 답이 나올 텐데 논술답집이 그렇게 쓰는 건 조금 그렇죠. 양변에 3 곱해서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한 줄 정도는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3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 코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넘기면 10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3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두 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텐데 어찌되었건 마이너스 3은 얘들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건 안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 세타가 둔각이네. 즉 2분의 파이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겠구나. 둔각이니까 이사분면각이네. 따라서 이사분면각이니까 탄젠트도 역시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t값을 구하래요. t값을 구해줘라고 돼 있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므로 이 정도는 암산 되겠죠?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어떻게 되겠어? 3이고 1이니까 2루트이겠다. 따라서 얘들아 2루트. 탄젠트 세타는 일단 마이너스 2루트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콜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보자. 간단하게 얘다 그냥 이제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들아 우리가 요각에서 얘들아 우리가 탄젠트를 구했단 말이죠. 맞아 얘들아. 우리가 요각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 탄젠트 구할 필요 없겠구나. 구할 수도 있겠구나. 봐봐. 이제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코사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사인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좌표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세 변의 길이를 내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때 각이 얘가 끼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즉 A에서 B까지 산수 과정은 얘들아 답안지에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답지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구하시면 루트 t 더하기 4t의 제곱 그 다음에 또 B에서 B까지 이것도 얘들아 구하시면 9t 더하기 36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 구하시면 4t 더하기 64t의 제곱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자라고 쓰시고서 코사인 세타는 하고서 그냥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답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산수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풀어보시면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 산수를 지금 나한테 설명해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찌됐건 얘들아 요게 2분의 1이야? 아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쓰시게 되면 t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얘들아 이걸 문제에서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의 정체가 뭐야? 라고 했더니 두 직선의 교각이죠.
직선 PB와 직선 AP 두 직선의 사이가 그걸 여기다가 지금 세타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했잖아. 탄젠트 세타를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풀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즉 그림 그냥 딱 그려서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 빨간 직선 즉 A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르는 각 요 각을 내가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 직선과 X축이 이르는 각 요거 우리가 세타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세타1에서 세타2를 빼면 되겠고요. 따라서 얘들아 양쪽에 탄젠트를 붙이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탄젠트에 덧셈 정리 쓰면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이렇게 해서 얘들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탄젠트 세타1은 뭐죠? 선생님 탄젠트 세타1은 직선 AP의 기울기죠. 직선 AP의 기울기니까 직선 AP의 기울기는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3t에서 t를 빼면 그 다음 0에서 루트 t를 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조금 더 가다듬으면 마이너스 자, 얘를 얘들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2는 자, 얘와 왜 좌표 이용하면 되잖아. 3t에서 아니지 얘가 뭐였다 9t였죠. 9t에서 3t를 빼니까 6t 그 다음 3루트 t에서 0을 빼니까 뭐야 부호만 반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에다 대입하는 순간 복잡하지 않은 식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얘들아.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 참고 삼아서 선생님이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것 같습니다. 두 점수의 거리 구해서 얘들아 코사인 법칙 쓰는 건 생각만 해도 얘들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들아 답은 똑같이 t값이 2분의 1이 나온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보시면 과연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2-1번은 얘들아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대칭 이동을 이용한 선분합의 최소값 구하기. 그 다음에 2-2번은 전형적인 얘들아 뭐죠? 미분 문제죠. 미분 그냥 사실 뭐 미분이라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냥 삼각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데 덧셈 정리를 쓰시건 코사인 정리를 쓰시건 간에 어찌되었건 도형과 결합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파이팅!